Money work.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특정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식 리스트는 넷플릭스, 두 번째는 이항, 이거는 드론 회사이죠. 세 번째는 GM, 제너럴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 주식이 오늘 12% 이상 장후에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화면만 보시면 지금 EPS가 예상했던 EPS보다는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요. 매출 성장률은 약간 비타긴 했지만 year over year로 봤을 때 20% 이상 올랐고 또 가이던스를 올렸기 때문에 장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상했던 구독자가 6.5 밀리언이었는데요. 그 예상을 완전 비트하고 8.5 밀리언이라는 굉장히 좋은 구독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지난 쿼터에 리포트한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 그 예상을 완전 부셔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캐시플로우가 점점 더 플러스 돼가고 있고 스탁 바이백을 할 수도 있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스탁 바이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넷플릭스 회사가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요. 주식을 보통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뉴스 때문에 또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단시간으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JP 몰겐도 지난달에 30빌리언이라는 바이백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단시간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죠. 자, 그래서 바이백에 대한 중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주식을 보실 때는 꼭 이렇게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EPS랑 레비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이렇게 중요한 매트릭, 즉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이죠. 구독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상되는 EPS와 레비뉴가 나중에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 조금 더 신경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을 예로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이죠. 자, 다시 넷플릭스 서브스크라이버 그로트를 보시면 서브스크라이버 그로트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리포트를 보시면 인터내셔널리 지금 그로트 어퍼튜니티가 아직도 많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케이스가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 숫자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상당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EPS 성장률이 50%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37% 올라간다고 써 있고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지금 15% 이상 2년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쿼터 EPS는 좋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다음 두 쿼터를 보시면 EPS 성장률이 다시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지금 현재 숫자보다는 올해랑 내년 예상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식은 이항인데요. 이 주식은 무려 오늘 53%나 올라간 주식입니다. 자, 이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중국 드론 회사인데요. 드론은 항공 촬영, 사진 촬영, 비상 대응 그리고 조사 임무를 위해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드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뉴스가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엑스포넨셜 그로트가 있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이 회사가 날아다니는 로봇 택시도 몇 년 뒤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성장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매출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하지만 성장률 하나는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년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200%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EPS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내년에 흑자 전환, 즉 플러스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 성장률과 지금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믿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도 다른 드론 회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 달 만에 지금 3쯤에서 무려 지금 10위까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형 같은 성장주는 차트 분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중요한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양은 13쯤에 IPO에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내려간 후부터 여기서 이렇게 줌인해 보여드리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한 3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자, 이 박스권에서 더 내려가는 저점이 생기고 보시다시피 지지선은 딱 이 7.8쯤에 계속 유지가 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인이 보이는데요. 네 번째 지지선을 찍고 주가가 몇 번씩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초록색 캔들로 4일 연속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몇 개의 레드 캔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이 저항선을 뚫고 갭 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날에 큰 거래량도 같이 있었죠. 그 후 주가는 몇 번씩 더 갭 상승이 있고 끝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박스권 안에서도 또 움직였는데요. 이 박스권도 뚫고 갭 상승으로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즉 지금 한 2달 만에 8에서 60까지 올라간 주식이죠. 개미 투자자로서 이런 작은 성장주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은 이렇게 횡보 기간이 있을 때가 있고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타이밍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고 여기 또 하나의 박스권이 있었는데요. 이 지지선을 잠깐 내려보면 이 주식은 22동 평균과 12동 평균을 굉장히 잘 탄 주식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계속 12동 평균을 탔고 12동 평균이 무너지니까 바로 22동 평균을 타고 또 12동 평균을 타고 올라간 주식이죠. 그래서 이동평균도 좋은 주식 매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 12동 평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 12동 평균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 고려를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이 저항선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저는 매수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은 GM 주식인데요. GM 주식도 오늘 9.7% 올라갔고 장후에도 지금 1.3%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합쳐서 전기차랑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GM 주식은 전기차 만드는 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합쳐서 그걸 잘 만들기 시작하면 저는 GM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EPS와 매출을 보시면 GM은 매출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안 좋았다가 이번 2021년에 12%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고 EPS 같은 경우도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올해 지금 29%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도 2021년에 GM이 잘 회복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자, GM 주식도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해 드리면 10월 중순부터 22동 평균을 잘 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하락 삼각형을 만들고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커지면서 이 하락 삼각형을 갭 상승으로 브레이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오늘 뉴스가 워낙 호재라서 단시간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가가 적어도 이 12동 평균에 내려왔을 때 고려를 해볼 것 같네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전기차 개발만 잘 진행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분석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